성도고 이번에 중간고사 전문항 해설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 작년하고 재작년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 알겠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약간 내려갔어. 그래서 주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14번부터 16번까지 그리고 서술형 2번 정도가 이제 어려운 문제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막 아예 못 풀만한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조건 한번 잘 보시면서 해설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는 중심이 8,7이래. 원의 방정식 구하란 문제야. 그럼 일단 중심의 좌표를 줬으니까 바로 x-8의 제곱, y-7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만 찾아주면 되는 상태인데 얘가 5,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바로 대입을 합시다. 그럼 r제곱은 얼마니? 5를 넣으면은 3이 되니까 9에다가 2를 넣으면은 5가 되니까 플러스 25가 되겠죠. 그래서 r제곱이 34가 되고 원의 방정식이 완성되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야. 2번 문제를 봅시다. 2번 문제는 점 a, b를 가지고 이동을 시킬 건데 처음에는 x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을 이동을 시켰대. 그리고 나서 x축 대칭을 시켰어. x축 대칭 시켰더니 마이너스 4,6이 되었을 때 a, b를 구해서 더해봐라라는 이야기네. 그럼 결국에는 거꾸로 이동시키면 되지. 그럼 얘를 다시 x축 대칭 시켜봤더니 y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4,-6이 됐을 거고요. 그럼 얘를 다시 일로 옮기려면 x축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옮겨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3만큼 옮기니까 얘는 마이너스 7일 거고 플러스 1만큼 옮기니까 마이너스 5가 되면서 합이 마이너스 12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고 3번. 자, 사각형 ABCD에 대해서 직선 Y는 X 플러스 K라는 애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애가 그 사각형 ABCD 넓이를 2등분하고 싶나봐. 그러면 ABCD가 평행사변형이니까 당연히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게끔 이 직선을 만들어 봤더니 얘는 지금 x-k야.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거는 대각선의 교점 정도가 되겠죠. 자, 평행사변형을 대충 그려보면 형태는 이렇게 될 것 같아. 대충 그립시다. 대충.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거고 A의 좌표가 1,4,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C의 좌표가 3,B, 그리고 D의 좌표가 a,6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해야 되니까 결국 x좌표끼리의 합이 같아야 돼. 얘네가 4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1하고 a 더해서 4 나와야 되니까 a 값이 5라는 걸 찾아. 그리고 y좌표의 합은 4 플러스 b. 여기에서는 8이 되니까 4, 여기 4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결국에는 이 대각선의 중점을 구해보면 대각선의 중점은 1, 2, 3 이렇게 돼야 되고 y좌표 전부 4니까 여기 4가 되겠네. 얘가 여기 위에 있다고. y는 마이너스 x. 그럼 대입하면 k의 값이 x 빼기 y가 되면서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2. 정답은 1번이 됐겠죠. 4번으로 갈게. 자, 4번은 전체 집합 U를 하나 주시고 이놈이 1, 2, 3, 4, 5, 6을 원소로 한다. 1, 2, 3, 4, 5, 6. 자, 이걸 원소로 할 건데 나는 지금 두 개의 상황을 보고 싶나 봐. 일단 1과 2가 전부 속했대. 1과 2를 전부 속하게 하는 문제 잘 읽었어야 돼. 진부분 집합이겠어요. 그럼 1과 2를 포함을 시키겠다는 뜻이니까 얘를 넣어놓고 나머지 3, 4, 5, 6으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가 2의 4승인데 진부분이라고 했으니까 3, 4, 5, 6 전부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15개 나오고 얘가 A라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소수는 반드시 속하지 않고 싶게 그러한 부분 집합의 개수는 B라고 하자 했는데 이 집합에서 소수는 2, 3, 5, 3개죠. 그럼 2, 3, 5,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2의 3승 8개와 개수가 같겠네. 그러니까 2, 3, 5를 제외하고 1, 4, 6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의 3승 A에서 B를 빼자 했으니까 정답 7개. 4번이 정답이겠다. 그지?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5번. 자, 5번 문제는 두 개의 집합이 주어져 있어. 두 개의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두 번째 줄 보니까 B 차집합의 A는 공집합이야. 그럼 요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B가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 얘기네.
그럼 A라는 집합을 보니까 2차 부등식 X의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5야.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7에 X 마이너스 5가 되고 요 놈이 0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A라는 집합이 나타내는 범위는 마이너스 7부터 5까지가 되겠네. 마이너스 7부터 5까지. 그러면 B를 A 안에 넣어야 되니까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7 그리고 5까지니까 요만큼이 이제 A 집합이 될 거고 요 안에 B가 A 이상이야.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칠해져서 A 그리고 B까지인데 B는 뚫려서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럼 포함관계 만족시키게끔 A, B의 범위를 구해보면 얘는 칠해지고 뚫렸으니까 A는 확실하게 마이너스 7보단 커야 되겠네. 그리고 얘는 둘 다 뚫렸으니까 B는 5 이하가 되면 요게 내가 찾는 A, B의 범위인데 문제에서 절대값 A, B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절대값 A, B는 결국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랑 같죠. 그러니까 결국 A랑 B의 절대값이 가장 커지는 순간을 조사하면 되는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6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얼마 되나? 5가 되죠. 5. 그래서 정답 3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괜찮지? 이거 A 계속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못 넘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일 때 보시면 되겠고 6번 같은 경우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직선을 막 이동을 시켰대요. 자, 일단 처음에 있는 직선이 y는 4x 플러스 3인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옮겼으니까 x 플러스 a 넣으시고 그 다음에 3을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옮겼으니까 이렇게 갔겠네. 그럼 정리하면 4x에 4a 플러스 b 플러스 3일 건데 요 직선이 4x 더하기 11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결국 상수항인 4a 더하기 b 더하기 3이랑 11이 같다 이 얘기겠죠. 한 문자로 정리하면 b는 8 마이너스의 4a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a 곱하기 b의 최대인데 문자가 하나로 정리가 됐으니까 a 곱하기 b는 위식의 양변에다가 a를 곱해주면 될 거고 곱해보니까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8a야 2차 함수니까 표준형 보라는 이야기죠.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니까 1을 더했다가 빼시게 되면 마이너스 4의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최대값은 4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7번 저희 가서 보자. 7번 문제는 이제 집합 문제인데 여기서도 실수할 만한 포인트가 딱 하나 있는 것 같긴 해. 자, 일단 A 합집합 B가 B네. A 합집합에 B가 B.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이 A 교집합의 C가 C래. A 교집합의 C가 C야. 그럼 저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포함 관계를 알 수 있을 거고 C가 제일 작으니까 C가 제일 작아.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B 요렇게 가겠죠. 자, 근데 원소의 개수를 봤더니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 여기는 2개가 있대. 그리고 NA를 A라고 하자 했으니까 여기가 A겠네요. 집합이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면 원소 사이의 관계는 개수 관계가 이렇게 될 테니까 A 값의 범위도 이렇게 준 셈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A라는 값은 자연수겠지.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일 거야. 혹은 0이거나. 근데 뭐 2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어쨌든 자연수 범위라는 게 중요해요. 자연수 범위. 자, 이때 내가 찾고 싶은 거는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a에 플러스 19 보지. 플러스 19.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얘도 2차 함수니까 표준형 봐야 되겠죠. 그럼 고쳐보니까 4배의 a의 제곱 마이너스의 5a 절반 제곱 4분의 25 다시 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19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19. 마저 이제 꺼내서 정리해보니까 4배의 a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5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6일 거란 얘기야.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 그냥 마이너스 6이 최소라고 정답 1번 고른 애들이 있긴 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a는 자연수니까 잘 생각해봐야 돼.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야. 아래로 볼록. 축의 위치가 2분의 5야. 얘를 이제 소수로 적어주면 2.5네요. 2.5. 그럼 자연수
A에 대해서 최소값을 갖고 싶으면 2.5니까 2 혹은 3일 때 2 또는 3일 때 같은 값을 가지면서 최소입니다. 뭐 2를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상관없을 거고 그 당시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표현을 하면 2를 대입하는 게 굉장히 편하겠죠.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4, 4, 16에다가 마지막에 19 있었고 가운데 마이너스 40되네. 그럼 35에서 40빼니까 정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5란 뜻이.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돼. 다음 8번. 자, 8번 문제 보시면 얘도 뭐 이제 뻔한 문제죠. 먼저 보니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어야 된대. 충분 조건 아니고 필요 조건이고 이런 거를 만족시키는 거 개수 구해보란 이야기야. 개수. 자, 기억 봤더니 자, 왼쪽이 P야. 이쪽에서는 A의 제곱과 B의 제곱이 같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Q는 A의 3승과 B의 3승이 같다. 자, 문제 보니까 지금 A하고 B가 실수라고 줬기 때문에 이 Q랑 필요 충분 조건이 A하고 B가 같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얘는 A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B가 같다지. 그러면 당연히 A하고 B가 같으면 이쪽이 성립해. 근데 A가 마이너스 B가 되면 얘가 성립 안 하니까 이쪽이 거짓이 되죠. 아, 그러면 네, 지금 위아래 바꿔 쓰긴 했는데 같은 관계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돼. 그 다음 니은. 는 A가 6배수. 6의 배수. 그 다음에 Q는 3의 배수라고 주셨어. 이것도 뻔하죠. 모든 6의 배수는 3의 배수가 돼. 6이 2 곱하기 3이니까. 근데 3의 배수 중에 3 같은 애들은 6의 배수가 되지 않죠. 그래서 반대니까 니은 아니란거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디귿. 디귿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홀수다라고 그랬고 미안. Q는 A 곱하기 B가 짝수라고 그랬어. 짝수. 그럼 얘도 이제 생각 잘 해보시면 지금 두 개를 더해서 홀수래. 근데 홀수, 짝수 하면 짝수잖아. 그럼 결국 얘네가 이야기하는 거는 A 제곱하고 B의 제곱 중에 짝수가 하나, 그 다음에 홀수가 하나라는 뜻이야. 짝수 하나, 홀수 하나. 근데 뭐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라고 치면은 이게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제곱이 짝수니까 결국 A가 짝수예요. A가 짝수. 그 다음에 B 제곱이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B가 홀수여야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어쨌거나 짝수가 존재하니까 곱이 홀수인 게 성립하네. 그래서 이쪽 관계는 참이 돼요. 에서 벌써 탈락이지, 그지? 그럼 역은 어떻게 되냐? 둘 다 짝수가 되면 얘는 짝수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거짓이죠. 그래서 역시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디귿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리엘은 비교집 합씨가 A 안에 들어간다. 비교집 합씨가 A 안에 들어간다. 그 다음 Q는 B 합집합 C가 A 안에 들어간다. 그럼 너네 당연히 합집합이 들어가면 교집합이 들어가야지. 이쪽은 참이야. 이쪽은 참. 근데 교집합만 들어간다 해서 A 안에 들어가진 않겠죠. 합집합이 들어가진 않겠죠. 뭐 단적인 예는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줬던 것 같은데 A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 A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교집합만 안에 넣으면 돼. 교집합만. 그러면 B하고 C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시고 비교집합 C가 지금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자, 비교집합 C가 A 안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A라고 줘버리면 합집합이 안 들어가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 성립하지 않으니까 어쨌거나 리을도 탈락. 마지막에 미음 맞는 거죠. 리을 맞고. 그다음 미음은 A가 B 안에 들어간다가 P안. 그 다음에 NA가 NB 이하이다가 Q예요. NA가 NB 이하. 우리 아까 저기 7번 문제 풀면서 했었지.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원소 개수 사이의 관계는 이게 성립해. 근데 원소의 개수만 가지고는 포함 관계를 설명할 수 없지. 이거 발리 안 들어도 알겠지. 얘도 방향 반대니까 탈락. 정답은 기억과 리을 때문에 2개. 정답 2번이 돼. 자, 그 다음에 9번은 나름 이제 수업했던 친구들은 알 건데 그 소수의 무한성에 대한 증명이야. 소수의 무한성에 대한 증명을 이제 집합 가지고 한 건데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대요. 자, 그래서 소수가 무한계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일단 하고 결론을 부정한 거지. 자, 그래서 이 소수들을 P1부터 P2, Pn까지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네들을 묶어놓은 집합을 A라고 하자 했어.
자, 그래 놓고 나서 어쨌거나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소수들은 대소가 존재하니까 얘를 가장 작은 소수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가장 큰 소수라고 하자는 거야. 뭐 물론 이제 편의에 따라서는 P1, P2 사이의 대소 관계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고 자, 이 상태에서 어차피 자연수들 안에 지금 소수들이 있는 거니까 그 식대로 B라는 새로운 자연수를 정의하는데 이 소수들을 전부 곱해요. P1부터 Pn까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1 딱 더해보자 이 얘기야. 그럼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소수가 되니까 모순이 되죠. 그지? 그럼 만약에 얘가 이제 합성수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로 B가 소수가 되면 그 자체가 문제야. 아까 얘기했지? 소수가 유한하다고 얘네들로 끝이라고 가정했는데 B가 소수가 되는 순간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건 뭐 애초에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B가 합성수인 경우인데 B가 합성수. B가 합성수라면 어쨌거나 B보다 작은 소수들로 소인수 분해가 돼야 돼. 작거나 같은 소수들로. 근데 보면 B가 애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들은 전부 다 P1부터 Pn으로 나눠 떨어지지만 그거보다 하나를 더 해놨기 때문에 그 누구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B가 합성수인데 다시 B가 소수가 돼버리고 소수인데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또 모순이죠. 얘도 안 된다. 그럼 결국 계속 이런 식으로 새로운 소수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니까 소수가 유한하다는 가정이 틀렸고 소수 무한하다는 증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문제에서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갈 걸 골라보면 일단 조금 박스 가는 여기 있는 게 이거 다 곱하고 하나 더 해놨으니까 당연히 이제 크다가 박스 가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박스 나는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음으로 여기서 정답 나왔지? 정답 5번이야. 마지막은 무한하다. 이게 이제 다에 들어갈 말이 되겠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 그 다음 10번 문제 봅시다. 10번 문제는 흔히 그 당구대에서 공튀기는 그 문제로 나오는 건데 표현만 살짝 다르게 해놨어. 자, 일단 가로 세로가 각각 3과 5인 직사각형을 가지고 위에 한 점씩 잡아서 뭐 이제 그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우리는 바로 좌표평면 위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해서 이거를 x축이라고 두시고 여기 y축이라고 합니다. y축. 뭐 여기가 원점인데 원점 B로 잡을게. 해서 A, B, C, D를 그려보면 3과 5니까 이렇게 하나 잡으시고 1, 2, 3, 4, 5 여기까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3칸 5칸 이렇게 직사각형을 잡은 다음에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좌표 다 정해지지.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3이었고 B부터 C까지의 거리가 5가 되는 상태야. 그럼 C의 좌표가 이제 5,0이 될 거고 D의 좌표는 5,3이 됐네요. 자, 문제 상황은 지금 AD 위에 한 점 P를 잡아. 뭐 이런 데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CD 위에 Q, 여기에 Q가 있고 BC 위에 R이 있대. 여기 R이 있대.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구하고 싶은 길이는 BP, B부터 P까지 요 길이, 그 다음 PQ, 그리고 QR, 그리고 AR. 이렇게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또 이제 항을 바꿔 써놨지. BP 더하기 AR 더하기 뭐 어쨌거나. 어쨌거나 이거 최소 만들어. 우리는 항상 정점을 이동시켜야 돼. 그러니까 PQR은 냅두는 거야. 첫 번째, 여기 있는 B 있죠. 자, BP 더하기 PQ를 최소로 하고 싶은데 BP하고 PQ가 AD라는 성분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에서 튕기고 있으니까 B를 Y는 3이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B1이라고 할게요. 그럼 같은 거리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3, 6이 되고 0,6이라는 좌표를 갖겠지.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지금 BP라는 길이랑 B1P라는 길이가 같아져. 그럼 BP 더하기 PQ가 B1P에다가 PQ 더하는 거니까 그놈의 최소는 B1Q가 되겠지. B1Q.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봤더니 B1Q하고 QR은 CD를 기준으로 같은 방향에 있어요. CD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있는 B1에 다시 대칭을 시킬 건데 이번에 X는 5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겠죠. 그럼 X는 5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0, 5, 10까지 가고 그 점을 B2라고 하면 걔의 좌표가 이제 10,6이 되겠네요. 까지 하고 보니까 이번에는 B1Q하고 B2Q의 길이가 같아요. 그럼 얘 더하기 얘를 최소로 만들고 싶으면 다시 일직선이네. 마지막
AR과 R, B2를 최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또 X축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B2를 X축 대칭시켜서 뭐 대충 이쯤에 B3라는 점으로 옮겼다고 칩시다. 그럼 그놈의 좌표는 10,-6이 될 거고 결국 B2R과 B3R이 같으니 내가 찾는 최소값은 A부터 얘까지의 길이가 되겠죠. 선분 길이. 자, 그래서 마지막에 길이 계산해주면 X좌표는 10칸 차이, 루트 100, 그리고 Y좌표가 9칸 차이 나니까 플러스 9제곱, 81이 되면서 정답 루트 181이 정답이 되겠네. 네, 정답이 4번인 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어. 자, 11번 봅시다. 11번. 11번은 또 이제 흔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인데 음악 동아리가 있고 기타 드럼이 문제네. 자, 그래서 기타 집합, 드럼 집합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기타를 다룰 줄 아는 회원이 24명이니까 여기 24명이 있어. 그 다음에 드럼을 다룰 줄 모르는 회원이 16이야. 그럼 나는 지금 다룰 줄 아는 걸 집합으로 잡았는데 다룰 줄 모르는 걸 줬으니까 여집합을 준 거죠.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약간 문제 조건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기는 해. 결국 모든 음악 동아리 학생들이 기타와 드럼을 연주할 줄 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그렇게 안 줘도 우린 그렇게 봅시다. 그래서 전체 회원수를 X라고 할게요. X. 자, 그럼 다시 드럼을 못 치는 애가 16이니까 드럼을 칠 줄 아는 애는 X에서 16을 뺀 만큼 있겠죠. 교집합도 몰라. 근데 조건 봤더니 기타만 다룰 줄 아는 얘네들과 드럼만 다룰 줄 아는 얘네들의 인원이 같대. 이때 음악 동아리 회원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바로 우리는 합집합 원소 개수 공식을 사용해 봅시다. 전체 X의 합집합이. 그럼 기타가 24, 그리고 드럼은 X-16이 있었고, 근데 나는 교집합도 몰라.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양변에 똑같이 X가 있어서 X가 날라가죠. 그럼 교집합을 넘겨봤더니 교집합은 24에서 16 빼니까 8명이라는 거 알 수 있네. 8명. 그럼 다시 여기가 8이야? 여기가 24이래. 빼보니까 16이 되죠. 그럼 인원이 같다 했으니까 여기도 16이네? 32에다가 8을 더하니까 X값 40인 거 금방 찾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12번. 좀 객관식 문항간의 난이도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12번도 사실상 뭐 거의 암산 수준이죠. 지금 n배수들의 집합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A4의 교집합에 A6의 합집합에 A12 찾자 이 얘기야. 이게 일반적인 문제면 얘네들이 간단히 되지 않아서 이걸 분배 법칙을 하게끔 냈을 건데 얘가 간단히 돼버려. 얘가 간단히 6배수랑 12배수 전부 다 모아놓으면 그냥 A6배수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찾고자 하는 건 결국 A4의 교집합의 A6이야. 4배수와 6배수들의 모임이니까 공배수 12배수 모임이겠네. 전체 집합이 100가지지. 그럼 12 곱하기 8이 96이니까 결국에는 이 집합의 원소 개수는 8개라고 구하시면 되겠다. 정답 뭐 4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 13번으로 13번. 자, A, B가 양수고 벌써 산술기한 냄새가 나지. 4A에 2B를 더해놨더니 그 값이 3이래. 내가 찾고 싶은 건 그 값이. 이런 경우에는 이 주어져 있는 값하고 구하고자 하는 값을 식을 곱하라 그랬죠. 다시. 자, 4A 더하기 2B하고 내가 찾고 싶은 거 A분의 4 플러스 B분의 2. 요걸 이제 곱하자는 뜻이. 그럼 전개해봤더니 요거 곱하면 16, 요거 곱하면 4가 되니까 20이 나오고 나머지 적어보니까 A분의 8B 그리고 더하기 B분의 8A 요렇게 되네. 그럼 A하고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만큼도 양수, 이만큼도 양수인데 둘이 이제 역수를 갖고 있으니까 고비상수가 돼요. 여기서 이제 산술기하를 걸어보면 맨 앞에 20은 그대로 있을 거고 더하기 2배의 루트에 둘이 곱하면 8제곱이 이렇게 되네. 그럼 20에다가 16 더하니까 여기가 이제 36이라는 최소값이 나올 건데 아까 요 값이 3이라고 줬잖아.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요 값이니까 양변 그대로 3으로 나누시면 정답은 12라는 거 알 수 있겠다. 정답이 이제 그래서 1번이 되고 14번부터 난이도가 좀 확 뛰는 느낌이 있는데 14번부터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14번.
원의 방정식하고 자취의 방정식이 섞인 문제인데 얘도 이제 좀 감으로 때려 맞힌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 맞힌 애들 보면. 자, 13번 문제를 보니까 일단 원의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16이야. 자, 그럼 보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4짜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x축과 y축. x축, y축. 네, 원점에다가 뭐 그림 좀 못 그렸는데 여기 4, 여기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있고. 자, 1사분면 위에 AB가 있는데 지금 AB의 길이가 4가 되게끔 움직이고 AB에서 접선을 그었대. 자, 상황은 이래요. 그 문제에 있는 그림을 따라가 보면 여기 A라는 점을 하나 놓고 접선을 그려. 접선. 그 다음에 여기다가 B라는 점을 놓고 또 접선 하나 그려. 접선을 그려. 근데 여기 A부터 B까지의 거리는 항상 4로 일정하대. 항상 4로 일정하대. 그리고 두 접선의 교점을 P라고 하자 했네. 저 P가 움직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려는데 반지름이 마침 4란 말이야, 그지? 반지름 4. 그럼 여기 있는 원점으로부터 얘까지 연결하시면 접점이니까 여기 90도가 될 거고 B도 접점이니까 연결해보면 여기도 90도 돼. 근데 반지름이 4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도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 역시도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도 4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지금 정삼각형이 된다는 걸 확인이 가능할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호 AO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가 6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였고 여기가 90도였고 접선들의 교점이 P니까 원점부터 P까지를 연결하게 되면 좀 그림이 좀 하자가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에요. 근데 합동이니까 여기가 30도 쪼개지겠지. 그런데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는 60도일 거 아니에요. 특수각이 떴어. 그럼 얘가 4면 여기는 루트 3분의 1배니까 루트 3분의 4가 될 거고 그거의 2배가 5p가 되니까 결국 3분의 5p의 길이는 루트 3분의 8 유리화 하시면 3분의 8 루트 3이 된다 이 얘기. 자, 근데 지금 AB의 좌표와 관계없이 이 값이 항상 일정한 값으로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3분의 8 루트 3으로 일정하게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원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으니까 결국 이러한 P도 어떤 원의 홀을 따르고 있겠죠. 원의 홀을. 자, 그럼 다시 반지름이 3분의 8 루트 3짜리인 원 위의 점이라는 이야기니까 일단 전체 원주의 길이는 2파이를 곱해서 3분의 16 루트 3파이가 일단 전체 호의 길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A와 B의 좌표가 X좌표, Y좌표 전부 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1사분면 쪽만 보자란 이야기죠. 그럼 4분원이 되니까 곱하기 4분의 1을 해서 3분의 1 4 루트 3의 파인데 사실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뭔가 이제 보기 이런 애가 없거든. 근데 4 루트 3파이가 이제 1번에 있으니까 왠지 1번 체크해서 맞은 애들이 많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왜 9분의 4 루트 3파이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봐. 다시 한번. 이 AB가 1사분면 1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길이가 4가 일정하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다시. 만약에 그 B가 여기 4,0까지 내려왔다고 치면 B에서의 접선은 X는 4가 되겠죠. X는 4. 네? 그리고 여기에서 4만큼 올라간 지점에서 A가 결정이 되고 여기서 또 접선 거서 만나는 게 P잖아. 근데 아까 뭘 봤냐면 우리가 이 60도가 지금 절반씩 쪼개져서 30도야. 30도. 그러면 여기가 A고 A에서 접선 그어서 만나는 그 교점이 이제 P가 되면 여기부터 원점까지 쭉 연결했을 때 이만큼의 각이 또 30도라는 거잖아. 30도. 그럼 B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 음이 아니니까. 그때 P는 이미 30도를 떠난 위치에 존재한다고. 30도 떠난 위치. 그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출발한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게 정답이 아닌 거야. 30도가 이미 떠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A가 0,4를 갖다라고 치면 거기서의 접선은 Y는 4가 되겠죠. Y는 4. 여기서 또 4만큼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또 접선 그으면 교점이 또 P고 이만큼 걸러 올라가면 이만큼이 또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이 P가 위치할 수 있는 건 반지름이 3분의 8 루트 3짜리인 그러한 원 위는 맞는데
중심각이 30도만큼이라고. 30도만큼. 여기서 30 빠지고 여기서 30 빠지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1까지. 1, 4분면 4분은 중심각 90도인데 중심각 30만큼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시 3분의 1 해줘야 된다. 정답은 9분의 4루트 38.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정답 1번. 자, 15번은 비교적 조금 직관적인 문제긴 해요. 14번이 이제 자취의 방정식인데 요 각을 구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을 거고 15번은 그나마 좀 직관적이고 우리가 많이 봐왔던 유형이니까 어렵지 않게 풀었을 수도 있는데 요것도 이제 마지막에 넓이까지 구해내지 않고 높이만 보고 대충 때려 맞췄으면 또 정답이 안 나왔을 법한 그런 문제. 좀 꼼꼼하게 봅시다. 일단 얘도 원의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네. 자, 그래 놓고 나서 지금 AB가 있는데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전부 다 25보다 커져. 원 밖에 있다는 뜻이야. 자, 직선 하나 그려놓고 여기 A 좌표를 5,0, 그 다음에 여기 B의 좌표를 마이너스 7,5라고 주셨어. 그럼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는 X좌표 12칸, Y좌표 5칸 차이 나니까 AB의 길이가 13이라는 건 확인이 가능하네. 자,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BP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문제. 그럼 일단 결국에는 AB의 길이가 13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삼각형 ABP의 넓이는 높이가 결정하겠죠. 높이. 그럼 그 높이라는 거는 결국 원 위의 점으로부터 직선 AB까지의 거리가 되겠네. 거리. 자, 우리 이 높이를 h라고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넓이의 최대 최소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h의 최대 최소가 넓이를 결정할 거야. 그럼 이 h의 범위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 친구의 최대 최소는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중심을 지나면서 이 중심부터 이 직선 AB까지의 거리를 잰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 한번 빼면 최소 한 번 더 해주면 최대 나오겠지. 자, 우리 중심부터 이 직선 AB까지의 거리는 D라고 칠할게요. D라고. 그럼 저기 있는 D는 직선 AB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야. 그럼 일단 직선 AB의 방정식이 필요하니까 세워보면 Y는 기울기가 12분의 마이너스 5네요. 마이너스 12분의 5에다가 5,0 지나니까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럼 12 곱하면 12의 y는 마이너스의 5x 플러스 25가 됐을 거고 일반형으로 바꿔주니까 5x 플러스 12y 마이너스 25는 0이란 거였어요. 그럼 얘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까지 거리가 d니까 그 d를 계산하면 지금 xy 계수가 5하고 10이니까 분모 13 들어가고 절대값에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 나오니까 마이너스 36 그리고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계산해보니까 13분의 45, 81이 되네. 13분의 81. 요게 일단 D야. 그럼 여기에서 5를 한 번씩 더해주고 뺀 게 H가 되겠네. H 범위. 다시 13분의 81 마이너스 5를 하면 13분의 이게 얼마니? 65가 빠지니까 16이죠. 여기서 H의 범위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13분의 81 플러스 5야. 그럼 13분의 65가 더해지니까 146이 최대값이 되겠네. 그럼 2분의 1을 밑변 높이 한 게 S니까 넓이 S라고 할게. 그럼 이 S의 범위는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13분의 16 요게 계산하면 약분되고 8이네. 넓이 S는 2분의 1에 13에다가 13분의 146을 곱하시면 73이 최대값이겠죠. 그래서 넓이의 범위를 찾았어. 8 이상 S가 73까지가 이렇게 나와. 73이야. 73. 73.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주의할 점은 8이 되는 순간은 딱 요 순간 하나밖에 없어요. 요 순간 하나. 그러니까 요 ABP가 딱 하나 존재하는 거고 최대도 마찬가지야. 최대는 여기 찍혀 있을 테니까 ABP 최대값은 또 요때 딱 하나로 존재해요. 하나. 그래서 S값이 8 또는 73이 되게 하는 점 P의 개수는 한 개 나타난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높이가 생각해봐봐. 넓이가 9가 되는 순간은 8보다는 크잖아. 그럼 H가 이거보다는 좀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니까 대충 이런 라인 어딘가 있겠지. 그럼 여기가 P가 돼도 넓이가 9일 거고 여기가 P가 돼도 넓이가 9일 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2개씩 존재하네. 2개씩. 이렇게 개수를 맞게 구하셨으면 정답이었어. 그럼 여기에서는 2개 나올 거고 여기에서는 넓이가 9부터 72까지 몇 개니? 8 빠지니까 64네? 64 곱하기 2니까 128개 존재할 거고 그래서 정답이 130개였다. 정답 3번 체크하셨으면 됐던 문제. 자, 16번으로 갑시다. 16번에 솔직히 뭐 이딴 문제를 냈나 싶긴 한데 이게 너네 이제 문제집을 풀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많이 봤을 건데 보통 문제집에서 나오는 형태는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범이야. 근데 얘는 굳이 자연수로 줘가지고 문제를 좀 어렵게 주긴 했어. 자, 일단 봅시다. 2차 부등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거랑 명제 PQ에 대해서 다음 물으면 답하라는 거야. 자, 일단 뭐 2차식 계속 언급될 거니까 요 2차식은 우리가 fx라고 한번 해놓을게. 자, 조금 P를 보니까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이 친구는 참여해야 된대. 그리고 조건 Q를 봤더니 이번에는 모든 자연수 x야.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똑같이 fx가 0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밑에 보니까 또 이제 얘는 거짓이어야 되는 거지, 그죠? 거짓. 이게 만족하도록 하는 정수 AB에 대해서 A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 A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 자, 결국에는 fx가 문제인데 A의 부호도 모르고 B의 부호도 모르지. 자,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A가 양수야, B도 양수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B의 최대값인데 보기에 지금 양수들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양수 상황을 보자는 이야기야. 만약에 양수에서 끝이 나면 음수 볼 필요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A, B가 양수, 그 중에서도 둘 다 양수일 때 볼게요. 그러면 지금 fx의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일 건데 얘네 둘 다 부호 같으니까 이만큼 양수, 음수. 요거 음수네. 그럼 대칭축의 방정식이 y축의 왼쪽에 위치하고 아래로 볼록해.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길 거고 y축에 0,3을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fx의 그래프 기형이 대충 이런 식이겠네. 근데 생각해봐. x축이 뭐 걸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거나 여기가 이제 0인데 이 0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항상 함수값이 0이지. 3보다 큰 값 나오니까. 그러면 얘는 참이야. 이미 참이야. 3보다 큰 값 들어가면 전부 다 양수니까. 근데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진 말아야 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3보다 큰 값 나오잖아. 그러니까 성립하지. 그럼 p랑 q가 둘 다 참이 되는 조건이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지금 A, B가 양수인 쪽 보고 있으니까 이번엔 A, B가 둘 다 음수라고 하면 A가 음수, B가 음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전히 A, B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의 방정식이 또 음수가 돼. 그럼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 이제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의 형상을 띠게 되겠죠. 역시나 Y축은 이런 데 있을 거고 여기가 딱 3이 되는 지점이에요. 3이 되는 지점. 그럼 X축은 대충 이제 이런 데 걸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 X축까지 되죠. 자, 그럼 다시 조건 P는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양수기만 하면 돼. 여기 3인데 얘 이제 계속 내려가지, 그지? 음수인 지점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Q가 거짓인 게 자동 완성이야. 자동 완성. 그럼 결국 얘가 P를 참으로 만들려면 초기 상태만 만족시켜주면 되지. 초기 상태. 즉 FL만 양수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뜻이야. 이 상황에서는. 즉 FL은 A 더하기 B 더하기 3인데 요게 양수가 되면 알아서 P는 참이 된다. 그러면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보다는 큰 상황이 돼요. 내가 찾고 싶은 건 지금 A 곱하기 B니까 양변에다가 A를 한번 곱해볼 건데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곱하는 순간 방향이 바뀌고 A 곱하기 B는 방향 바뀌어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돼.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볼 건데 이차함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3A죠.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쓰시고 전개해봤더니 마이너스의 A 플러스 2분의 3 요거의 제곱 그리고
4분의 9 이렇게 나와. 4분의 9. 자, 그러면 지금 AB의 최대값이 4분의 9가 잡힌 상황이라서 뭐 2랑 1 보기에 있는 게 전부 다 되기는 해. 근데 문제에서 지금 AB가 정수라고 했고 내가 가정하고 있는 거는 음의 정수들이야. 음의 정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가 위로 볼록한 A에 대한 이차함수니까 또 이렇게 생겼어요.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거기에서 함수값이 4분의 9인 거고 A, B랑 B는 지금 정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5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겠네. 그리고 얘랑 같은 높이 가져가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2가 하나 있겠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에서 과연 어떤 값이 나올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다시 여기다 대입했을 때 B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 근데 나는 B를 음수로 잡아놨고 음의 정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그대로 B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돼버리죠. 마이너스. 그럼 또 마이너스 2면 어떡하냐?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그때는 B의 값이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봤더니 마이너스 1보다 크네? 근데 나는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 이걸 만족하는 정수 B가 없잖아. 그럼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면 어떡하냐? A, B는 더 감소하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일 때 A, B의 최대값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A, B의 최대값이 양수로 결정이 됐으니 나는 A, B의 부호가 다른 경우를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야. 4번. 자, 그 다음에 서술 1번 봅시다. 서술 1번. 서술 1번은 뭐 너무 많이 보던 문제지. x랑 y가 양수일 때 4x 더하기 3y하고 그 다음에 x분의 1 플러스 3y분의 1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풀이 과정에 오류를 보라는데 풀이 과정에 내가 수업 시간에 하지 말라는 짓을 딱 해놨어. 일단 이놈이 양수니까 여기서 산술기를 써요. 산술기야. 그럼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이 4x하고 3y가 같을 때죠. 4x하고 3y 같을 때. 여기에서 산술 기하를 써버리면 여기에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x하고 3y가 같을 때네. 그럼 만약에 보기에서 문제에서 준 그 풀이가 인정이 되려면 이 두 개의 등호 성립 조건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러려면 x, y가 둘 다 0이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 x랑 y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야. 두 개의 등호 성립 조건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준 풀이는 틀린 거고 그래서 이제 맞게 풀려면 이걸 전개하라 그랬죠. 그럼 얘 전개해보니까 이거 곱하면 4야.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1이네. 그 다음에 나머지 x분의 3y 그리고 3y분의 4x가 돼. 그럼 지금 요 앞에 두 개 하긴 5로 계산이 되니까 양수 고비일정 산술기하 가능해요. 산술기하 써봤더니 5 더하기 2배의 루트에 약분하면 4만 남을 거고 얘가 2니까 그래서 올바른 최소값이 9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끝내라는 게 아니고 x분의 y 플러스 y분의 x의 값도 구하래. 그때 즉 이 산술기하 평균 관계의 등호 성립 조건 물은 건데 여기서 등호 성립되려면 얘네 둘이 같으면 되죠. 그럼 4x의 제곱하고 9y의 제곱이 같을 때니까 2x하고 3y가 같을 때야 양수니까 따라서 x는 2분의 3의 y일 때가 되겠네. 얘네 둘이 역수관계니까 한 놈만 계산하면 되죠. 그럼 얘 계산해보니까 x가 2분의 3y였고 이거 분의 1분의 y네. 그럼 3y분의 2y니까 값이 이제 3분의 2가 되겠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3분의 2랑 그놈의 역수 2분의 3 더하라는 거니까 6분의 13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서술형 2번. 서술형 2번. 자, 서술형 2번 문제는 또 이제 원방 문제야. 원방 문제. 자, 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심 원점에다가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래요. 대충 그립시다. X축이랑 Y축이랑 반지름이 3짜리. 자, 그래 놓고 나서 직선 Y는 2분의 1x 더하기 2가 이 원과 만나는 점이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여기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2야. 자, 차례대로 점을 이름을 붙여봤더니 지금 요 점이 이제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c는 얘가 c고, 여기가 d래. 이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답이 좀 더럽게 생겼는데 하나하나 또 봅시다. 일단 ABCD를 보니까 요런 변들을 이제 변으로 하는 사각형인데, 이게 뭐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사다리꼴도 아니고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그냥 뭣도 아니야. 이상한 사각형이죠. 근데 그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쪼개서 보라지. 쪼개서 보라. 그럼 지금 O라는 점을 기준으로 C랑 D가 원위의 점이니까 D랑 O를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C랑 O를 연결해서 삼각형 3개로 쪼개서 보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기본 아이디어. 왜? A부터 O까지, O부터 B까지의 거리가 둘 다 3이란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럼 결국에는 C랑 D의 Y좌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점의 X좌표가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놈과 저 직선을 연립해야 되겠네. 해봅시다.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Y 2분의 1의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9, 0이 되겠죠. 그럼 전개하면 x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x의 제곱 2개 곱하면 x 2x 플러스 4 빼기 9니까 마이너스 5는 0이 돼. 그럼 이만큼이 지금 4분의 5x 제곱이니까 양변에다가 4만 곱해주면 5x의 제곱 8x 마이너스 2의 20은 0이 돼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얘가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보이지? 인수분해 안 돼. 그래서 요거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알파하고 베타라고 쓰는 순간 바로 근각에서의 관계 떠오르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분의 8이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쓰고 D의 X좌표를 알파라고 잡아주면 D라는 놈의 좌표가 알파 콤마 직선 위의 점이니까 2분의 1의 알파 더하기 2가 되겠죠. C의 X좌표를 베타라고 잡으면 베타 콤마 2분의 1 베타 플러스 2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D랑 C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요게 그대로 삼각형 AOD의 높이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삼각형 BOC의 높이가 되겠네. 근데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고 있으니까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어느 정도 계산이 편할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그 두 개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삼각형 AOD를 먼저 봅시다. 삼각형 AOD. 이 친구의 넓이는 2분의 1에 곱하기 밑변 3일 거고, 높이는 D의 Y좌표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2분의 알파 더하기. 좀만 더 간단히 할게요. 2분의 3에 2분의 1의 알파 플러스 2라는 뜻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삼각형 BOC 계산해 보면 삼각형 BOC는 2분의 1 곱하기 3에다가 점 C의 Y좌표인 2분의 1의 베타 플러스 2야. 얘도 2분의 3에 2분의 1의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간단하게.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더해보시면, 이 두 개 더해보면 2분의 3으로 묶었을 때 2분의 알파 2분의 1에 알파 더하기 베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거 좀 간단히 해야 되겠네. 자, 그럼 얘는 2분의 3 곱하기, 자, 안쪽이 2분의 1이야.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까 또 짜증나지? 마이너스 5분의 8 그리고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플러스 4 마저 합시다. 2분의 3에다가 괄호 안쪽에 4 먼저 쓰면 이게 4로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거고, 그럼 2분의 3 곱하기 5분의 16이 돼. 그래서 8로 약분되니까 5분의 24. 요게 일단 1단계. 요게 1단계. 벌써 계산이 너무 많지? 자, 우리는 지금 이 세 개의 삼각형 중에 요거 두 개를 처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요 가운데를 처리해야 되는데, 가운데를 보니까 이것도 애매해. 그지? 이게 뭐 부채꼴이 이 중심각이 뭐 직각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셔야죠. 자, 여기 X좌표 알파고 여기 X좌표 베타야. 기울기가 2분의 1이네. 그러면 바로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5에 뭐 절대값 씁시다. 알파 빼기 베타 요렇게 가요. 2분의 루트 5에 알파 빼기 베타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그럼 쟤를 밑변으로 잡은 순간 얘부터 얘까지의 높이가 또 필요하겠네. 그거 h라고 합니다. h. 그럼 h는 원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이제는 얘를 또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돼. 2를 곱해서 넘겨주면 x-2y 플러스 4는 0인가? x-2y 플러스 4. 그럼 쟤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h니까 h는 루트 5분의 00 집어넣으면 4. 얘가 h네. 얘 h. 그 다음에 밑변이 쟤니까 삼각형 B 아니지 COD지. COD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높이 루트 5분의 4 그리고 밑변이 2분의 루트 5에 절대값의 알파 빼기 베타 요렇게 들어가요. 그럼 요거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결국 삼각형 COD의 넓이는 알파와 베타의 차이더라 이 얘기죠. 그럼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를 둘을 아니까 이거 곱셈 공식. 자 그럼 얘를 제곱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빼기 4 알파의 베타예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분의 8의 마이너스였으니까 제곱하면 25분의 64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4 그러면 플러스 16 이렇게 돼요. 플러스 16. 그럼 얘를 이제 통분하면 25분의 25랑 16 곱하면 400이지. 그럼 464가 돼요. 여기에 루트 씌운 게 이제 이 친구가 되겠네요. 그럼 씌워보면 5분의 루트에 464 그럼 4를 꺼내주면 2 루트에 4가 빠지니까 116인가요? 116 얘도 지금 뒷자리 두 개가 4배수니까 한 번 더 꺼낼 수 있어요. 그럼 5분의 2를 꺼내니까 이제 4 루트에 4로 나눠주니까 29 맞나? 29 이렇게 되죠.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찾는 저 사각형의 넓이는 이거 두 개 더해서 5분의 24 더하기 5분의 4루트 29였다. 4루트 29.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도 이제 계산이 들어와서 다른 풀이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됐을 것 같아. 결국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는 딱히 없고 오히려 이제 앞에는 좀 들쭉날쭉 하다가 뒤에서 계산을 좀 많이 넣어서 보면 알지. 계산을 많이 넣어서 좀 체감되는 시간은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 맞는 것 같고 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